자, 수업을 시작해 보겠어요. 우리가 수열의 극한을 하고 있다. 귀에 따까리가 앉을 정도로 반복하고 있지만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수다. 새로운 수를 배우는 단어는 대수 단원의 구조를 따른다. 대수 단원의 구조란 수의 정의와 그 수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연산을 배운다. 그래서 지금 수의 정의인데 수의 정의가 이제 두 개다. 극한이라는 수. 두 개다. 하나는 수렴. 하나는 발산. 뭐 여기서 선생님이 강조했던 건 수렴에서 강조했던 건 정의 1번, 정의 2번 이렇게 있다라는 거고 수열이니까 수열은 뭐? 나열. 나열은 이제 수학에서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 귀납추. 그래서 함수의 극한이라면 이 두 구조에서 여기서는 그래프, 여기서는 극한의 기본 성질을 이용하여 극한값을 계산한다. 근데 수열의 극한도 다를 바 없는데 여기서는 나열, 여기서는 극한의 기본 성질. 여기 극한의 기본 성질은 동일한데 이 나열입니다. 그런데 나열로서 또 다른 게 아니라 나열을만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힘들어서 등장하는 게 그래프다. 그래프에서 나열된 건 격자점 구조다.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 살펴봤고 앞으로 이제 고난도 문제를 접근할 때 기본적인 도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오늘은 여기서부터 할 차례인 거죠. 그래서 정의에서 1번 수렴, 2번 발산. 몇 페이지라고? 수학의 원리 15페이지. 이건 이제 함수의 극한, 그리고 수열의 극한 모두 동일한데 발산의 정의가 뭐야? 수렴하지 않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무리수의 정의와 구조가 동일하다. 즉 무리수의 정의란 실수 중에서 유리수가 아닌 수. 그런 구조로 보면 이 무리수는 이치가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유리수가 아닌 수. 유리수가 아닌 수를 무리수. 그러니까 무자가 부정어 느낌이거든. 그래서 무리수가 아닌 수를 무리수라고 하는 것처럼 발산도 그렇다. 여기서 오히려 이제 더 중요한 건 발산의 종류거든. 좀 이따 다시 한번 적어야 될 것 같은데 종류는 몇 종류래? 어떻게 알았지? 아무 생각이 없지는 않구나. 세 종류인데 하나는 무한대, 하나는 음의 무한대, 또 하나는 진도. 이걸 이제 정확하게 알자. 음의 무한대에 대해서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음의 무한대는 두 개로 쪼갠다. 뭐 부호가 음수다.
그리고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진다. 이 한없이 커진다는 용어도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는 용어에 대응되는 거고, 이거는 극한의 수학 기호지 국어 문장이 아니다. 그래서 한없이 커진다, 가까워진다 다음에 그래서 음의 무한대란 부호가 음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는 걸 말하고, 무한대란 그냥 한없이 커진다. 그리고 진동은 뭐죠? 진동은 뭘까요? 진동은 일종의 쓰레기통이에요. 기분이 별로 안 좋지만 쓰레기통이 뭐냐면 아닌 것 모두래. 아닌 것 모두. 뭐가 아닌 것? 두 종류인데 수렴이 아닌 것. 그리고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도 아닌 모든 것. 이걸 국어 문장처럼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수학교로 받아들이지 않고 국어 문장처럼 생각을 한다라면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생각할 텐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수렴도 아니고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도 아닌데,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왔다 갔다 하는 것 말고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다. 그게 뭔지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왔다 갔다 가는 게 그것들의 대표 정도로 생각해서 용어를 진동이라 한다. 그러니까 진동이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수렴하는 게 아닌 것, 수렴하지 않는 것 중에서 이것도 아닌 것, 나머지 싹 다. 그래서 선생님이 쓰레기통 이런 되도 않는 비유를 들었어요. 그래서 발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 정리가 되는데 이제 극한이라고 하는 수를 두 개로 정의했죠. 그것들을 정리를 해보자. 보면 이제 수학의 원리 15페이지 연구 4번인데, 조금 전에 보라고 그랬죠. 연구 4번. 거기서처럼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두 개인데 수렴이다. 발산이다. 발산을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세 개. 무한대, 음의 무한대, 진동. 근데 수렴은 거기서도 알파라고 하나가 나왔죠. 알아두는데 나는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이거는 좀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뭐가? 두 개다. 뭔가 특별한 게 또 있나 보군. 사교육계에서만 존재하는, 수학이 사교육에서는 존재하고 공교육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면 그게 수학이야?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라고 하면서 이걸 적는 이런 이중인격, 다중인격 제가 상상하는 알파인 경우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인 경우 두 개로 나눠야겠다. 미안합니다. 병신같이 하고 있죠. 어떻게 나누냐면 0. 이게 중요해요. 0과 0이 아닌 놈. 사실 이게 두 개는 엄밀히 말한다. 그래, 엄밀히 말하면 수렴이야. 그냥 둘 다 수렴이야. 수렴인데 왜 나눌까? 나누는 걸 알고 있어야 문제를 접근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구조다. 마치 실수는 몇 종류? 두 종류. 유리수와 무리수. 이러고 있으면 싸대기를 맞아야 된다. 실수는 몇 종류?
세종유, 양수영, 음수다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렴도 그냥 알파로 수렴한다로 아는 게 아니라 0이 아닌 것과 0으로 수렴하는 두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야 유용하다는 거거든. 문제를 풀 때.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될까? 추측해 보세요. 추측되니? 어려워요. 이게 이제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거지 애초에 연역적으로 저렇게 분류하는 건 아니거든. 여기서도 지금 수학의 원리에서 연구 4번에서 수렴하는 경우는 하나만으로 되어 있잖아. 힌트가 뭐냐 하면 바로 다음 페이지 17페이지를 보면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이고 뭐 함수의 극한에서부터 누누이 강조한 건데 각 항이 수렴할 경우에만 증거가 성립한다. 이건 엄청 강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수렴하지만 제한이 걸리는 부분이 딱 하나가 있는 게 5번.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bn분의 a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bn분의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으로 쪼개지는데 이렇게 쪼개지려면 뭐?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bn이 베타로 가지만 그 베타가 0이 아닌 경우만 된다. You know? Understand? 오케이. 뭐 오케이 혼자서. 자, 그래서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의미. 극한이라고 하는 것을 네가 이제 함수의 극한에서 봤지만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 나눌셈. 사실 나눗셈이 아니라 비율. 이게 기본적인 구조거든. 그러다 보니까는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게 무한대분의 무한대, 그리고 무한소분의 무한소 이런 것들. 무한대 빼기 무한대, 그 다음에 무한소 곱하기 무한대라는 부정형도 있지만 그것들은 이것들의 아류이고 결국에는 이 나눗셈 좀 어려운 얘기예요. 비율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역수를 취하면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진다. 왜 역수를 취하나요?는 이것 때문에 그렇다. 역수와 나눗셈은 같은 계통의 사고 방식이거든. 이해가지? 직관적으로. 오케이? 그럼 봐. 이렇게 되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분의 1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거든. 이게 이제 극한의 기본 성질과 연결이 되는 건데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분의 1은 어떻게 되나요? 이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하면은 극한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알파분의 1이지. 왜냐하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1 나누기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으로 쪼개지지 0이 아니니까. 그래서 알파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런데 얘는 이렇게 안 쪼개져. 알파가 0이 아닌데 0이었으니까. 이해 갔나?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그 결과가 어떻게 돼? 틀렸죠? 무한대 틀렸어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평소에 수학을 할 때 논리적인 사고를 중시하고 그 논리적인 사고를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였느냐의 문제로 나타나거든. 무한대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 그렇지. 플러스 근데 이제 극명하게 다르다는 거 뭐냐면 이건 뭐야? 발산이죠. 발산. 얘는 뭐야? 수렴이죠. 이거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 된다고. 근데 이게 결과론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런 사고가 빈번하게 요구되거든. 이해 갔나?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수렴을 그냥 퉁쳐서 알파가 0이든 0이 아니든 상관없이 하나로 퉁쳐서 알아두는
그런 구조라면 문제를 풀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힘들다. 그래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가 되겠어요. 이해갔지?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극한이라고 하는 것의 종류를 정리하면 수렴 발산인데 발산은 이렇게 오고 이게 어떻게 표현되는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부호와 절대값을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 부호와 절대값을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실근의 개수, 실근의 위치 이런 얘기할 때도 얘기했던 거죠. 혹시 기억나나? 어떤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3이라고 하자. 마이너스 3이 가지는 정보는 몇 개? 3개의 층위가 있는데 첫 번째 실수다, 두 번째 음수다, 세 번째 0으로부터의 거리가 3이다. 각각 3개를 모두 구하는 걸 뭐라 그래? 프림. 요 두 개만 구하는 걸 실근의 부호, 요것만 구하는 걸 실근의 개수라 한다. 그래서 방정식 단어 구조와 일치하지.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실수이면 일단 수렴을 해야 뭐 하여튼 실수이면 뭘 따지는 거야? 부호와 절대값. 부호와 절대값. 이해갔나? 그런 구조와도 정합적이다. 아무튼 그리고 이거는 그냥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수렴이 아니고 이것도 아닌 나머지 전부를 말한다. 수렴은 이게 특히나 중요한데 이 세 개로 나눈다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특히 중요한 게 이거다. 즉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 왜 중요하냐? 극한에서는 이게 기본적인 관점인데 즉 나눗셈 그때 역수를 생각해 보면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정의 수열의 극한에서 정의는 마무리하겠어요. 이제 본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계산, 연산으로 넘어가겠어요. 정리하세요. 이제 함수의 극한과 마찬가지로 연산이라는 걸 해보자. 함수의 극한과 마찬가지로 연산은 등식의 계산과 부등식의 계산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자. 결론적으로 함수의 극한에서 부등식의 계산의 테마는 샌드위치 정리였죠. 이제 그것과 별개로 보자 이건데 계산하면 일단 극한의 기본 성질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는 지수의 계산은 지수 법칙, 로그의 계산은 로그의 성질이듯이 극한의 계산하면 극한의 기본 성질이라고 하는 놈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엄청나게 중요한 건 뭐야? 그러면은 언제 사용되니? 수렴할 때 사용된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 뭐가 수렴할 때니? 각 항이 수렴할 때. 그죠? 각 항이 수렴할 때 극한의 기본 성질을 쓴다. 라는 거거든. 좀 알아주시고. 그러면 이제 이랬을 때 의문점이 이제 뭐가 나오죠? 그러면 만약에 각 항이 수렴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니? 수렴하지 않은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밀히 말하면 수렴하지 않으면 뭐야? 발산이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수렴하지 않으면이라는 말에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에는 두 종류인데 발산하는 거. 근데 이거는 뭐냐? 수렴하지 않는 게 발산이라고 정의했잖아. 문제는 네가 문제를 풀 때 수렴인지 발산인지 확인되지 않은 거. 결국 그 문제를 풀이 과정을 통해서 다 분해해 놓으면 결국에 각 항이 수렴하는 거였는데 문제를 풀 때는 그게 수렴하는지 알 수 없는 것. 뭔 말인지 알겠나? 수렴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확인을 못할 뿐이지 수렴할 수도 있지.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러면 각하기 수렴할 때 이걸 써서 계산하는데 수렴하지 않는 건 계산 문제로 나오지 않느냐? 훨씬 많이 나오지. 시벌 짜증나고. 특히 이제 발산하는 경우가 부정형이라고 해서 등장을 하는데, 아무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니? 알아주세요. 그러면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야지. 원칙이 뭔데요? 원칙이 뭐냐면 뭐 해야 돼? 나열해야죠. 그리고 이 나열의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가우스가 포함된 그 문제를 나열을 통해서 했었죠. 그래서 나열해서 할 생각을 한다. 그런데 내가 이 계산 문제로 단서를 달았어요. 그럼 계산 문제가 아닌 문제도 있나요? 정온. 이게 맞니 틀리니 하는 문제가 유명하잖아. 무슨 말인가요? 쌤표 봅시다. 18페이지. 18페이지를 보면 유형 14번 수열의 극한에 대한 합답형 문제라고 되어 있거든. 부등식에 대한 얘기는 뒤로 미루고 94번에서 디귿 판단해 보세요. 94번에서 디귿 판단해 보세요. 자, 맞는 것 같니? 틀린 것 같니? 그래서 이런 94번 문제 같이 합답형이라고 되어 있잖아. 옳은 걸 모두 고른다. 합쳐서 옳은 걸 모두 합쳐서 답이 된다라는 의미로 합답형이라고 시중에서 부르는 유형인데, 이거 보면 디귿이 애매하죠. 오케이? 그런데 이제 이런 합답형 문제를 풀 때 뭐가 포인트냐면 일단 추측을 해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이야? 추측을 해서 맞는 것으로 추측되면 증명으로 이후의 풀이가 넘어가고, 틀린 것으로 추측되면 증명이 아니라 발레 찾기로 넘어가는 거거든. 그런데 증명을 한다와 발레 찾는다라는 사고 활동이 유사성이 높아서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반대쪽 사고가 된다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애초에 시작하는 활동이 다르다라는 거거든. 그럼 뭔 말인지 이해가지? 증명과 발레 찾기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포인트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뭐냐면 이게 맞는 거냐 틀린 거냐가 어느 정도 선에서 추측이 되어야 하거든. 그런 게 애매한 거지. 디귿 판단이 잘 안 되니. 그래서 이거야. 근데 이게 지금 이 문제가 선생님이 말한 거랑 무슨 연관성이 있나요? 지금 P이면 Q이다 구조에서 P에서 AN이 수렴하니 BN이 수렴하니 여부가 문제 없잖아. 이런 게 상당하거든. 나아가서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를 보면 95번의 기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N은 무한대이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BN은 0이다.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N, BN은 0이다. 조금 전에 봤던 디귿과 또 매우 유사하죠. 근데 어찌됐든 여기서는 모르는 게 아니라 알지. 즉 AN은 수렴하지 않고 BN은 수렴한다. 그럼 봐. 내가 봐. 수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아예 노골적으로 발산한다. 이해가 안 나? 그랬을 때 AN과 BN을 곱하는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거지. 나열을 하면 되잖아요. 뭐 어떻게 나열할 건데 거기 뭐 A에 대해서 나열할 게 뭐가 주어져야 나열도 하는 거지. 그러면요, 잘 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중요하거든. 알아둘 거. 만약에 이렇다라면 수렴하지 않는다라면 가정이 이거 중요해. 가정 부분. 교과서에서 P면 Q이라고 할 때 P를 가정, Q를 결론이라고 해요. 시중에서는 P를 전제, Q를 결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가정이 수렴하지 않으면 가정의 각항이 있잖아. 그러니까 수렴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거나 발산한다라면 어떻게 해? 일단이야. 일단 틀린 것으로. 근데 일단이란 말은 대부분이 그렇다. 근데 항상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속 변형되는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합답형 문제가 수능 초창기 문제인데 이 구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봤던 95번의 기억을 보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은 무한대이고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bn이 0이다. 이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 bn은 0이다. 이잖아. 그런데 이거랑 그 수학의 원리 17페이지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을 보면 이거랑 비슷한 게 곱하는 거니까 어디에 있어? 4번이죠. 그래서 4번에서 뭐 이면이 없는데 그 위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는 알파이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b는 베타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n, b는 알파 곱하기 베타다라는 것과 구조가 동일하다라는 거지.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게 수능 초창기 때 왜 나왔느냐 하면 결국 이거 이렇게 인식하고 이거 계산할 때 사용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개발해서 출제를 한 거거든. 뭔 말인지 알겠나? 그러면 저걸 확인한다는 건 뭐야? 각항이 수렴한다는 걸 확인하는 거잖아. 근데 대놓고 수렴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 그때도 아무 생각 없이 0이니까 곱하면 0이군. 이 지랄 하고 있니? 빈다 빠가사리처럼. 아니면 이거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상하니까 뭐? 틀리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뭐야? 그럼 반려가 있나를 생각을 한다. 이해 갔나?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지를 묻는 거였는데 그게 초창기만 나오고 지금은 안 나오거든. 이런 문제 안 나와 네 수능에. 그럼 내가 왜 공부해야 되나요? 워낙 강력한 충격파를 줬기 때문에 전 국민이 이제 이거 뭐 이런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매뉴얼을 찾아야 돼. 매뉴얼이 어디 있어? 발레를 찾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막 계속 이제 뭐가 되느냐면 애들을 틀리게 하는데 효과적인 유형이 돼버렸거든. 그러니까 이제 수능에서는 손 뗐는데 제시하고 손 뗐는데 이것들이 내신에서는 계속 틀리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애들을 변형해서 원래 수능에서 출제된 원칙 의도와는 별개로 그냥 괴물처럼 계속 바뀌고 있는 거야. 괴물처럼. 그래갖고 막 이제 말장난으로 바뀌고 있거든. 뭐 거기에 대한 얘기를 나중에 하고 일단은 그래서 애초에 처음에 있던 그 원칙 출제 의도에 비추어 본다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한 거지. 이해 갔죠? 그러니까 방금 봤던 94번의 디귿과 95번의 기억은 둘 다 틀려. 시간 없으면 그냥 틀리다고 넘어가는 거야. 이해 갔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말 나온 김에 한번 잠깐 보면 그래서 틀리니까 이제 뭐 일단 틀리니까 따라서 발레 찾기로 가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이 0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다. 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0이다. 이게 94번의 디귿 맞나? 확인 좀 해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사실 이제 이거지. 이거는 맞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다. 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0이면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이부터 해봐. 그래서 이거는 뭐냐? 그럼 발레를 쳐줘요. 그럼 뭐, 발레란 건 뭐죠? 가정을 만족하지만 결론을 만족하지 않는 얘 이거든. 그러면 뭐 둘 다 이것의 부정이 뭐야? 얘도 0이 아니다. 얘도 0이 아니다죠. 오케이? 그래서 생각을 해보자. 발레가 뭐가 있죠? 모르겠어? 이때 이거는 이제 미리 결론적인데 이거 상당히 힘들어요. 찾기가. 상당히 힘든데 이런 유형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 발레가 수열의 극한에 국한돼서요. 수열의 극한에 국한돼서 뭐냐면 대부분 진동수열. 아까 진동이라고 했잖아. 여기서 진동은 그 왔다 갔다 하는 걸 말해요. 아까 전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건 진동이고 이건 진동 수열. 개새끼. 저 새끼 말장난이 교묘한데 말장난이 교묘한 게 아니고 엄밀하게 구분해 준 거예요. 진동 수열. 그래서 뭐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야. 발레가 진동 수열만 있는 건 아니고 뭐 가장 쉬운 게 뭐야. AN은 발레. AN은 0, 1, 0, 1, B에는 뭐겠니? 그렇죠. B에는 1, 0, 1, 0, 짜증나. 그러면 0, 0, 0, 0, 0인데 씨발 아니네. 짜증나네. 발레죠.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bn이 뭐 0이다. 그러면 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해 갔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참고로 그래 이건 틀렸어. 이거는 맞나? an이 극한이 0이다. 또는 bn의 극한이 0이면 an 곱하기 bn은 0인가? 대답을 해보세요. 그게 95번의 기억이잖아. 95번의 기억이 이거잖아. 방금. 선생님 95번의 기억은 AN이 무한대인데요. 그리고 BN이 0이다. 또는 AN이 0이다. BN이 0이다. 그리고 AN은 무한대다가 되는 거잖아. 연아. 씨발 헷갈려. 수학이 그런 거야. 논리적 사고. 그래서 당연히 이것도 뭐야. 이것도 틀린 거요. 오케이? 이것도 틀린 거. 이것의 발레. 이게 아예 적자. 이게 94번의 디귿이다. 그럼 이게 뭐야? 5번의 기억이다. 발레가 뭐가 있느냐 하면 발레를 한번 생각해봐. AN은 무한대이고 A를 무한대로 무한대로 그 문제를 적은 거고 AN이 뭐 무한대로 가면 N BN은 뭐가 돼야 될까? 이게 N제곱 이게 N분의 1 이거죠. 이거 뭔데요? 여기라면 이게 가정이지. 가정을 만족하나? AN은 아닌데요. 또는 BN은 가정을 만족하죠. 이해 갔나? 이쪽 말하는 거야. 이거는 AN이 극한이 0이다. 또는 BN의 극한이 0이다를 만족하잖아. BN의 극한이 0이니까. AND가 아니라고 지금 이게. 이해 갔나? 그런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BN은 뭐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잖아. 그러면 무한대잖아. 결론은 만족하지 않죠. 따라서 틀리다가 되겠어요. 이해됐나? 오케이.
이거는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어느 정도 사고 구조가 숙달되면 요거는 이 유형에서는 괴물 같은 어려운 것들도 막 등장을 하는데 그건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수준 지금 94번의 디귿, 95번의 기억 같은 수준은 거의 암산 수준으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발레가 두 종류밖에 없어. 일단 현실적인 것. 진동수열과 차수 조정. 차수 조정. 이 차수 조정입니다. 결국 이런 거 말장난이 이거거든. 그러면 여기에 뭐 무한대다라고 적어도 틀리죠. 왜? 이걸 1, 이걸 제곱으로 하면 0으로 가니까. 이렇게 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알겠지? 자, 지금 이 유형 정리가 유형에 대한 대책을 학습하는 게 목표는 아니었고 목표는 뭐였냐 하면 계산을 하는데 극한의 기본 성질이 엄청 유명하고 중요하단 말이지. 그랬을 때 그거는 각 항이 수렴할 때 사용되는 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수 단원 공부할 때 지수의 계산 뭐였어? 지수 법칙이잖아. 지수 법칙 언제 쓰는 거야? 그렇지. 미칠 때가 아니고 밑이 같을 때. 그치? 밑이 같을 때 쓴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가르쳤니? 그럼 밑이 같지 않으면 어떻게 하니? 이해 갔나? 밑을 같게 만든다. 여기서는 발사라도 수렴하게 만든다. 이 정신병자잖아. 무리수를 유리수로 만든다. 뭐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니? 하면 이런 구조다라는 거지.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나요. 이거를 지난 시간에 강력한 예제를 들어서 했던 거고 이런 유명한 합답형 문제를 내가 애초에 출제 의도가 뭔지를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리고 간다. 발레는 두 종류로 생각을 한다. 라는 거였어요. 이해 갔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극한의 기본 성질에 대한 생각은 마무리하겠다. 오케이. 이제 하나 더 살펴봅시다. 하나 더 살펴보는 게 뭐냐면 부분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는 거거든. 부분 수열의 극한이 뭔데요?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세요.